민생! 서민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6년 개설 이래 가장 많은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14년 만에 최악인 13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율도 금융위기 시절 수준인 1,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는 이미 초비상입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교통은 그 이상입니다. 식용유부터 라면, 채소류까지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1만 원 아래로 식사를 할 식당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서민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니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1인 가구와 청년들은 라면으로 하루 세 끼를 때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물가 비상 대책에 한번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영화 보고 팝콘 먹으면서 빵 쇼핑하는 모습은 너무 한가로워 보입니다. 이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민생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은 저희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께 약속드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물가와 화물자동차 파업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온 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다독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또 당의 혁신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평가 토론에 이르기까지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이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 민생 우선 실천단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등에서 여러 가지 여야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생 문제를 우선 실천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하고 지금의 물류 대란과 이것이 새로운 경제 위기, 서민 경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진지한 제안에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확실히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을 출범합니다. 지금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고통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삼중고의 직면에 그 여파가 일상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 역시 그 어떤 지표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더 비상하게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리더십도 컨트롤 타워도 안 보이는 정부의 무대책에다가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당내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는 여당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이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각오와 의지로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민생 우선 실천단을 시작합니다. 민생을 제1의 과제로 놓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추려 우선 6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대책팀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직접 맡으실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피해 지원팀은 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당의 을지로 위원장을 지내셨던 이하경 의원께서 팀장을 맡으십니다. 가계부채 대책팀은 정책위 송기원 수석부장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인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은 현 을지로 위원장이면서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맡게 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제가 중기중앙에 가서 확실하게 이 문제는 챙기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은 송갑석 의원이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발달 장애인들의 최근의 사망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필요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팀을 박찬대 정책수석 부대표가 맡게 돼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민생우선 추진단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 걸음입니다. 민생우선 실천단은 내일 물가 점검 현장 방문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에 힘이 되는 민주당이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단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나라 5월 소비자 물가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5.4%가 상승했는데 미국도 5월 소비자 물가가 8.6% 올라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서 비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서 전체 국민들이 민생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가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물가 안정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최대한 뒷받침해서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라는 각오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급하게 국회가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좀 컸던 업종들은 규모가 커서 많은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이 가지 못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이미 폐업한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사람들도 제외가 됐고 또 새롭게 신규로 창업을 했는데 전년도 매출액이 없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또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업종 간에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우리 민주당에서 더 논의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의 진성준입니다.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았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추산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참으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타결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합의안이,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다. 중재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당치 않은 남 탓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사안이다 하면서 국회에 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반적인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가 현안 간담회를 한 직후에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을 시작했고 타결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관자 노릇을 당장 집어치우고 지금 즉시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복원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에 빠진 사이 대한민국 물류와 산업의 숨통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켜보기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현실과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더 고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등이 두루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간병과 생활치료, 재활과 같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물이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혐오와 비장애인과의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는 여당 당대표의 수사뿐인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넘어서 저희 민주당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